그런데 지금 이 송혜교 씨의 원호는요, 그냥 천간만 충을 받는다든가 지지만 충을 받는다든가 이게 아니라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죠. 한로가 들어오는 10월 8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이때가 수월에 해당하거든요. 이때가 경술월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달에 이때 결혼을 잡으셨어요. 2017년 10월 31일 송중기 송혜교 커플 결혼. 2017년 10월 30일 영화배우 김주혁 사망. 결혼 전날 김주혁의 의문의 사망으로 언론은 온통 김주혁 얘기뿐이었으며, 다음날 결혼식을 한 송중기 송혜교는 김주혁 보도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명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결혼이었고, 결혼 날짜만 달랐다면 그들의 결혼식은 훨씬 더 축복받을 수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내년 2019년에 복 많이 받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주토크는 제가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사주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분석한, 그러니까 이규호가 예언한 내용 중에 적중률은 얼마나 높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주라는 것이 학문이고, 무속인들처럼 이렇게 딱 쪽지게처럼 찝어내는 거, 정확하게 맞추는 거, 이것만 보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주상담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일을 분석을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내용 중에 적중률이 얼마나 높았나, 내가 말한 것이 정말 맞았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의 사주를 분석을 해갖고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송혜교 씨의 결혼은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에 했었죠. 그때 제가 결혼 날짜가 너무 안 좋다, 10월 31일 날 결혼하신다고 했는데 결혼 날짜를 바꾸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에 김주혁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죠. 그것도 의문의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김주혁 씨가 뭐 마약을 했느니 안 했느니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김주혁 씨 사고가 나고 그 다음날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두 분의 결혼 소식은 김주혁 씨 사망 사고에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는다든가 그 밖에 여러가지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얼마나 적중률이 좋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의 2018년도에 제가 분석했던 분들은 과연 제 예언대로 살아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지가 지지가 충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현무 씨의 1년 운이 너무 안 좋다는 거, 이런 약점이 있고, 장점이라면 두 사람이 부족한 오행은 서로 채워준다는 거, 그리고 이미 나이가 좀 찼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거, 이 점에서 두 사람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은 또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귀다가 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현무 씨나 한혜진 씨나 이제 인연을 만나갖고 두 분이 제가 연초에 전현무 한혜진 씨가 사귄다는 말을 듣고 궁합 분석을 했었는데요. 궁합이 별로 안 좋다. 하지만 전현무 씨가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결혼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제 예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잘 사귀다가 결별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또 최근에 전현무 씨가 결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런 소식이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은 이분들의 연애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 분석한 내용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웬만하면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계속 김부선 씨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김부선 씨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본인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운이 좋다면은 모르겠는데, 운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계속 좋은 일도 아니고 그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사람과 계속 이렇게 마찰을 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운이 만약에 좋다면 모르겠는데요. 올해 운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의 원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은 남자운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고, 이 무술년 자체가 이제 위아래로 재성운인데 술토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술축미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남자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신상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월달에 김부선 씨의 사주를 분석했는데요. 김부선 씨가 올 한 해 진술축미 사형살로 대단히 안 좋은 해입니다. 이분이 올해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로 소송을 벌이고 상당히 말이 많았죠. 그런데 김부선 씨의 변호를 해주기로 했던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사건과 관련이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자신의 변호사가 구속이 되니까 소송을 하기가 어렵죠. 소송 비용도 엄청날 텐데 그 소송을 강용석 변호사가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부선 씨가 결국은 소송을 취하지 않았나, 고소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부선 씨가 소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한 해였고, 그리고 운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 개해월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기운이 3개나 있는데 이 개해월도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운세를 보면 그 현재 대운도 그렇지만 일년운도 그렇고, 그리고 흘러가는 월운도 그렇고 운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8년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1년운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2018년이 다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문이 한겨레 신문이거든요. 친정부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인데, 여기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7.1%로 3주 만에 최저치 경신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지율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갑자기 오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우선 경제가 안 좋고, 경제만 좋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지, 지금 너무 좋다, 일하기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살만 난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술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내년 2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12월 달 이제 다 끝나가니까 지금 이런 영상을 올리기는 하지만 무술년의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무술년이 끝나는 내년 2월 4일 이후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 전, 내년 1월 달도 무술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1월 달에 운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대단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술년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했는데 당신이 사주 분석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힘든 한 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뭐 북한의 핵을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핵을 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만 이분이 공약한 내용이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도 해결하고 청년들 취업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많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올 한 해 문재인 대통령의 1년 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올 한 해에 2018년도에 예언한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몇 부분만 추려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우선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운이 어떤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 분석은 쪽집게처럼 딱 맞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운의 흐름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처한다는 그런 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말이고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호기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 중에 적중률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 2019년도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